월급만으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부자 되려면 월급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야 된다. 직장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마치 직장인으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직장인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인데요. 근데 이건 법정 퇴직 연령일 뿐이죠. 실제는 어떨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 퇴직의 시기는 52세 정도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첫 여성 정년 퇴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1985년에 입사하고 37년 동안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면서 60세에 정년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힘들게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사하고 거의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절반 이상의 동기들은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회사에서 정년 퇴직까지 한 그 여성 직원분께 정말 저도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한 회사에서 37년이라는 장기 기간 동안 근속하고 퇴직을 하는 직원들의 케이스는 드물긴 하죠.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60세까지 한다는 걸 상상해 보면 그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50세가 넘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인지하고 한번 살펴보면 회사에 50세가 넘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50세가 넘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도 임원급 아니면 부장급 정도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직장 생활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희박하지만 가장 크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임원이 되는 거겠죠. 임원급까지 올라가면 사실 뭐 한 회사에서 그 임원 직급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또 임원으로 이직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발생을 할 테고요. 그렇게 만약에 60세 뭐 아니면 50 몇 세까지 이어나간다고 하면 높은 연봉을 몇 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원은 직장인의 몇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대기업 기준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이 될 확률은 1%라고 합니다. 단 1%. 만약에 100명의 신입사원이 같이 입사를 한다면 그 중에서 1명 정도 임원이 될까 말까 한 수치이죠. 근데 저는 꼭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년 퇴직 나이인 60세까지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부자가 될 가능성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체감 정년퇴직 나이인 50세, 52세 이 정도까지 유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25살 정도에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25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월급을 어떻게 굴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이 퇴직 이후에 내 자산이 결정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중견기업 기준으로 해서 신입사원 연봉이 3,5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년차 연봉을 3,500으로 두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실수령액을 제가 따로 그 네이버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1년차 연봉 3,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수령액은 3,100만 원, 그러니까 3,094만 9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내가 버는 돈의 50%는 적어도 저축해라. 그래서 이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축액을 50%로 넣었습니다. 1,5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의 이자가 없는 은행에 놓아두는 게 아니라 적당히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 10% 정도를 봤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저축액의 10%인 154만 7,452원이 바로 투자 수익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누적 금액을 볼게요. 누적 금액은 뭐 복리 적용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첫 해에는 당연히 복리가 적용되지 않겠죠. 첫 해니까. 그래서 이 첫 해는 저축액 1,547만 원 플러스
투자 수익률까지 해서 1,700만 원 정도를 얻게 됩니다. 연봉 상승은 대략 5% 정도로 놓고 봤습니다. 이직을 3번 정도 넣었고요. 그리고 1번 정도 부장급으로 승진하는 예를 넣었습니다. 이때는 연봉이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연봉 상승률은 5%로 일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봉은 5% 인상을 하게 되고 첫 이직에는 15% 인상을 적용해봤어요. 그리고 저축액은 매년 상황에 따라서 50%가 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50%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투자 수익 또한 저축액의 10%로 적용을 계속했고요. 이직을 한번 할 때 15% 연봉 인상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직, 매번 이직할 때마다 15% 인상할 수는 없을 테니까 두 번째 이직에는 10% 연봉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직을 합니다. 이때는 20% 인상을 적용시켰어요. 이직은 아니지만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한번 10% 인상을 적용했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은 경로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리듬으로 움직인다는 거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저축 50% 그리고 많게도 아니에요. 투자 수익 10% 정도를 가지고 내가 얻은 투자 수익을 다시 투자하고 또 다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5년을 일했더니 나에게 남는 자산은 28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니, 이 투자 수익 10%도 쉬운 거 아닐 텐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투자 수익 10%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안전한 제1금융권에 돈을 맡겨서 저축을 해온 분들이라면 10%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주요 재테크만 하신다고 해도 이 10%가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았었는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었고요. 다만 주식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치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2%대의 수익으로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동산 그리고 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저는 미국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래도 재테크는 영 관심도 없고 좀 무섭다. 왜냐면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그런 분들 아까 투자 수익률 10%라는 액수를 과연 재테크로만 채워야 할까요? No.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월급이 아닌 부수입으로도 이 수익에 해당하는 10%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론 부수입도 만들고 투자도 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나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겠다. 특히 주식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서 수익률을 챙기시고 또 이외에는 부수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투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부동산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전세살이를 하다 보니 내 집 하나가 갖고 싶었고 그러면서 부동산을 하나 꼭 가져야겠다. 적어도 하나는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고 났더니 돈이 흘러가는 그런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식도 그리 위험하지만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해서 생각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막상 공부하면서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이런 다양한 길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테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수입부터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수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투자를 하다 보니 너무 한정된 이 월급이라는 바구니가 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리의 효과는 더 커질 텐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도 시작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수입 활동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부수입 활동까지 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길인 걸 알지만 이게 꼭 추가적인 수입을 갖다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50대, 60대 은퇴 후에도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 하나의 좀 연습이 될 수 있어요. 50대나 60대에 퇴직하면 아무 일도 안 하실 건가요? 저도 일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언가 일을 한다는 건 젊음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적 없이 사는 삶이 생각보다 무료합니다. 여러분, 연봉은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정해주는 연봉 상승률이 적용된 그 연봉이 곧 나의 수입이 됩니다. 뭐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되어지는 삶이 바로 직장인의 삶이 아닐까 한데요. 저는 이런 직장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회사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주는 대로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내 삶에서 뭐 하나쯤은 내가 직접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꽤 재미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테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주변에 주식 얘기만 꺼내면 분위기 삭막해지죠. 여러분, 이럴 때가 적기입니다.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을 해야 하는 타이밍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아직 살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좀 들려주세요.